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시골 땅 같은 걸 볼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현황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는 91페이지입니다. 현황도로는 어떤 뜻이냐면 지적법상에 보면 도로는 도라고 나옵니다. 도. 근데 지적법상의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지적도를 딱 보면 지적도를 보니까 지적도에 이렇게 돼 있고 길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도 이렇게 하고 38 이렇게 돼 있으면 지적법상으로 도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도로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좀 지적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라고 있다고. 대보다는 이렇게 뭐 큰 건 아니고 이렇게 쭉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부분이 전 이렇게 돼 있어요. 전. 그리고 38 써졌어요. 그러면 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니까 밭대기예요. 지목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로 쓰고 있냐면 여기가 도로로 쓰고 있어요. 지적도상으로는 도가 아닌데 실제로는 도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적도에도 도로로 돼 있고 도로로 쓴다. 그러면 이건 공식적으로 도로가 된 거예요. 도로로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별돼요. 요걸 지적법상의 도로라고 해요. 요건 뭐예요? 지적도에는 도로로 안 돼 있는데 실제는 도로 쓰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현황도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황도로 의미를 이제 먼저 아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황도로는 요 옆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이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낼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건축 허가. 지적법상의 도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무조건 아니죠. 요건 갖춰야지. 4m 폭, 2m 전면 길이. 이거 갖추면 될 수 있죠. 이게 지적법상 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건만 갖추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지적도상으로 도로 되어 있지만 좁은 길이야. 그럼 그건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 전제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상의 도로는 무조건 건축 행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지. 현황도로는요. 이걸 이용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건축 행위 또는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지금 보면 전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죠. 도로로 지정이 되면 여기 부호가 이 지목이 도로 바뀌게 돼요. 근데 안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도로 지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냥 실제 도로로 쓰고 있다는 거지 도로 지정이 없지. 근데 이게 군도나 시도나 그렇다면 도로로 돼 있을 건데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도로 지정이 있어야만 얘가 현황 도로가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쓸 수 있을 텐데 요건을 혹시 갖췄다고 해도 요건 4m, 2m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이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현황 도로 같은 경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칙은 건축 행위를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없잖아요 지금.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적도상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은 요건만 갖추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원칙은. 근데 현황도로는 요것 때문에 지정 부분 때문에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예외에 대한 게 인정되는 게 그 91페이지 가로 2번 가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례로 인정하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현황도로인데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에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하는 현황도로인 경우,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이 도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관청에 도로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도로 쓰고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요 현황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전력이 있으면 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도로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게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 되는데 뭘 보면 할 수 있을까요? 이 도로 요 근처에 건물이 있는지 보시면 돼. 건물이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상 대장이 있고 막 그렇다면 허가 받았다는 거죠. 이 도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는요 허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현황도로 끝에 한 집이라도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황도로인데 끝에 여기에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 아니란 건축허가 받아서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도로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도로로 써가지고 그 관청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도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여기도. 아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럴 적에는 예외적으로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밑에 써놨어요.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데 가능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어디냐? 시골이 돼야 돼요. 거기 비도시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제 끝줄에. 비도시지역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황도로 가지고 지정도 안 돼 있는데 실제 도로로 쓴다고 해서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어디서나 가능해요? 시골. 비도시 지역에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도시 지역이나 현황도로 가지고 할 수 있다. 현황도로 개념은 지적법상의 도로하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도시니까 도시적에서는 이렇게 도시적이 혹시 뭐 도시적이라고 해서 뭐 크게 할 것도 없습니다. 뭐 평택시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도, 관, 농, 자 이거 있었죠? 이 도가 뭐예요? 도시지. 그럼 관농자 이거 뭐예요? 이게 비도시지. 근데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면지역, 막 시골이잖아요, 면. 예. 이런 면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로 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지역으로 봤을 때 면지역, 면 소재지 이런데 그런 지역은 이런 지역, 관농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빼야지. 비도시죠. 그 뒤에 가봐요. 예. 저기 92페이지에 있는 그 가로 4번 보세요. 도시지역의 현황도로예요. 도시지역. 다시. 여기 아까 비도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이런 땅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도시지역은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을 해야 돼요, 꼭. 그래서 나중에 지목을 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수 있어요. 도시는. 그러니까 도시는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돼.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건축허가 받으려면,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받으려면 도시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을 해야 되죠. 그걸 법정화 도로라고 그래요. 법에서. 도로로 지정했다는 뜻이.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기 9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또 예외 예를 들어서 또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 위주로 보셔야 돼. 자, 가로 5번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시면 769번지가 경매 물건지인데요. 거기 장이라고 된 게 있죠. 아, 창. 지금 거기 769인데 왼쪽에 삼각형 같은 데가 1 해놓고 창이라고 돼 있죠. 창고라는 얘기예요. 창고. 지목이 창이라는 거예요. 창고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 오른쪽에 2번이 돼 있죠. 2번은 뭐냐면 답으로 돼 있죠. 논이요, 논. 그런데 그 창고도 이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지어지려면 이 건물은 꼭 주택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고든 공장이든 뭐 이런 서울 수도권 쪽에 공장 많이 짓잖아요. 창고든 공장이든 주택이든 뭐든 간에 건물 지으려면 그게 도로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근데 창고가 지어져 있잖아요, 지금. 뭘 이용해서 이 창고 건물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 앞쪽에 기다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예? 기다랗게 생긴 거. 저쪽 지금 실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답이고 이게 769 여기 1번지고 769-2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창고 용지고 여기는 답이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끝나는 게 요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요렇게까지 쭉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하고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창고를 진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는요. 건물 지을 수 있겠다 없겠다. 답.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뒤에 것도 건축허가 나와서 지은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있는 땅이 지목이 뭐예요? 답이에요. 논이라고. 그러면 지적법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전으로 했습니다만 답으로 되어 있는데 뭐로 쓰고 있어요? 도로로 쓰고 있지. 이게 현황도로예요. 그럼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나요? 도시지역이라면 도로 지정을 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고 도로로. 그래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비도시지역은 어떻게 해요? 현황도로 가지고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도시적이에요, 비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거기 보면 위에 그 가평군 설악면이라고 돼 있죠. 가평군 설악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면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동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도시지역이고 면지역 같은 경우는 비도시지역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도시지역이어서 면지역이어서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온 케이스죠. 그쵸? 그럼 그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가 건축허가 받아서 이게 창고용지가 지어졌으니까 여기는 건축허가 신청하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근데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막 쓰고 있긴 해요.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요? 가평군에다가, 군청에다가 물어봐야 돼. 이거,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평군에서 답변을 해줘요. 거기 건축이 안 됩니다. 도로가 안 돼요. 그죠? 돼요, 안 돼요? 거기 답을 해준 대로 따라가셔야 돼.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가 지금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그래도 또 물어봐. 나올 거라고 보잖아요?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지.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되지.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지 또. 그러니까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맞긴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고 공무원별로 다 틀려가지고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종잡을 수 없고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무원만 알아요. 공무원한테 이제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받아봐야 돼요. 그렇게. 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도로 주인, 현황도로 주인이 저기 통행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그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이 되지. 만약에 땅 주인 아닌 사람이 거기다 건물,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 주인하고 건물 짓는 땅 주인이 틀렸을 때는 앞에 사람이 동의해줘야지. 남의 땅인데 함부로 지금 지정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동의가 또 나와요. 남의 땅일 때는. 자기 땅일 때는 이건 자기 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기 땅일 때는 자기가 동의해주겠지 이거. 그렇죠? 남의 땅일 때는요.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지정받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 딱 앞에 현황도로가 지금 주인이 달라요. 그러면 동의서 받아오세요. 그러지 당연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답이잖아요. 지목이 답이죠. 아까 지금 여기 케이스에서. 여기가 답이잖아요.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여기도 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건물 지어가지고 여기 뭐로 바뀌었어요? 창고용지로 바꿨지, 창고용지로. 여기도. 만약에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돼. 절차가 까다로워요. 바로 건물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해갖고 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이거 농지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지금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농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농지 전용할 때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어요. 농지 전용 부담금 물고 전용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농지 전용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건축허가 받으시고 그래서 허가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짓고 마지막에 뭐 해요? 지목 변경이죠. 답을 뭐로? 뭐 창고용지나 상가나 건물 주택을 지었을 때는 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저기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97페이지 보면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가 아까 지금 이게 답이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답이었죠? 근데 혹시 이게 임야면 어떻게 돼요?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도로로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뭐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죠? 같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A라고 해요. 주인이 같아. 이렇게 도로로 쓰고 있어요. 임야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이용해서 건물 지으려고 해죠? 그럼 이때 임야일 때는 뭐 해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예요. 임야일 때는 뭐예요? 산지. 임야가 산지거든요? 전용하겠다고 신청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얻고 전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분석해서. 현황도로의 지목이 임야일 때는 산림과를 가고 도시개발과를 거쳐야 된다. 건축과에서 현황도로를 지금 97페이지 제일 위에요. 건축과에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어때요? 딱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봤을 때 여기 지금 현황도로네? 여기 건물이 있네? 그러면 이걸 갖고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답변이 왔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 오잖아요. 그러면 낼름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니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임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이런 데 들리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 이런 데 들리셔가지고요. 그 절차 밟아오세요.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또 뭐예요? 땅 임자가 다른 사람일 때는 뭘 받아오라고요? 땅 임자의 승낙서까지 받아오세요. 그거 지금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승낙서 요구할 수도 있다. 자, 그 밑에 건 모르셔도 될 거죠.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가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요 밑에 시커먼 데가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 오른쪽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도로인데 도로에서 보니까 저기 7전이라고 된 거 있죠. 7전. 24번지 땅인데 24-7번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왼쪽 보세요. 왼쪽. 하얀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옆에 땅이 7전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옆에 굵은 글씨로 24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게 24번지 24-7번지 땅인 거예요. 지목이 뭐예요? 전. 왼쪽에 보면 6 있죠. 6. 24- 뭐예요? 6번지. 그 위에 땅은 23번지 땅이네.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24-7번지 전, 지목이 전인 그 땅, 거기 하얀색으로 쫙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현안상 실제 도로로 쓰는 거예요. 현황도로예요. 쭉 위에 가니까 저기 가니까 저 위에는 번지수가 22번지네. 그 경매 목적물은 22번지, 22-2번지고 밑에 건물이 두 채 있는 그곳은 22-4번지예요. 그럼 22-4번지에 있는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 그 두 채 있는 것은, 그곳은 지목이 전이지만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건축행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게 버금가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밑에 도로 봤을 땐 뭐 4m, 2m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현황도로 같죠?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22-4번지 그게 있고요. 저 위에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왜 그 지목이 전이에요? 분명히 이거 농지 전용 허가에서 농가주택 같은 걸 지은 거예요. 돈 내고. 그런데 지목 변경을 안 해놓은 거죠? 그런 거 많아요, 시골은. 지목 바꿔놓으면 이제 세금이 더 비싸지니까. 재산세 같은 게.
오른쪽에 가면 22-2번지 땅이 있죠. 거긴 비어있죠? 22-2번지 경매 물건. 그 땅은 지금 비어있는데 그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겠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건물 지은 그것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이쪽 22-3 여기도 건물이 두 채나 있잖아요. 그죠? 그 건물도 지금 보면 도로를 어디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게 아닌데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22-3번 그 땅 보니까 앞에 또 기다랗게 진입도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도로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22-4번도 그렇고 22-3번도 그렇고. 근데 22-3번 그거 거기다 건물 지을 때 그 진입도로 위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진입도로 얘기하는 거냐면 좀 그려볼게요. 안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리네. 여기 가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 땅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네. 여기 이제 두 채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곳은 이렇게 해서 시골은 이게 막 경계가 막 이상해 넘어가고 막 이런 것도 많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있는 건물 짓는 것 관련해서는 요 진입도를 이용해서 짓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뻗어 있는 걸로. 근데 여기 이제 현황도로지. 요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요걸 이용한 거죠. 진입도로. 요거 지을 때는 얘하고 틀려요. 이거 지을 때는 요 땅이 이 땅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 땅 주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동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죠. 여기 연결돼 있나요? 연결되지 않는데. 연결되기, 글쎄, 요걸 이용해서 지었을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게 닿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럼 그때는 남의 땅이죠. 그럼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건물 지을 때는 어때요? 지금 암 지었는데 이제 짓겠다고 하면 벌써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있었죠. 건축허가 받았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을 수가 있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경매 나왔을 때 이걸 받으면 이 맨 땅이지만 여기다 건물 칠 수 있다 없다? 있을 가능성이 높죠. 현황 도로지만.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이지. 예? 이게 시골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를 싹 봐야 돼. 이게 현황도로, 현황도.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현황도로는 다시 정리할게요. 현황도로는 이거잖아요. 이거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현황도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황도로를 벗어나야 돼요. 도시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못 지어요. 도시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도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지목을 도로 바꿔야 된다고. 도시는. 그러기 전에는 현황도로 갖고는 건물 못 지어. 근데 비도시적은 어때요? 현황도로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외적으로. 도로 지정이 안 돼도. 응? 그게 아까처럼 뭐 옛날에 그냥 이게 건축허가 제도가 막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건물 허가 받은 게 있었다든지 뭐 사람들이 늘상 거기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든지 시골에서 막 그 아까 요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그거 갖고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막 그런 게 있다고. 그럼 내준 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는 내주고 여기는 안 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주변 분위기가 이거 옛날 이거 허가 나왔는데 그럼 너도 허가 내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게 현황도로. 어디서 그래요? 시골. 비도시적에서 그렇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볼 때
뭐가 어떤 표현이 많이 나면 지적도상 맹지나 현황상은 도로에 접해 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다시. 지적도상은 뭐예요? 맹지나. 아까 봤던 그림 있잖아요. 아까 봤던 그림 저기 98페이지. 98페이지 보면 98페이지 보면 이게 도로거든. 이 도로에 요 땅이 접해 있냐고요. 안 접해 있지. 맹지지. 도로에 안 맹지라고 이게. 근데 이거 새하얗게 써놓은 게 요게 뭐예요? 이게 맹지라고 이게 원래. 맹지인데 요것 때문에 도로에 접해 있는 것처럼 돼요. 이게 현황상 도로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많아. 그럼 이건 내 경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적도상 맹지나 이렇게 나와요. 현황상 도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 갖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다. 그게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적은 무조건 꽝이고 비도시적은 분위기를 봐야 된다. 주변에 그런 건물이 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도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경매에서 많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현황상 도로예요. 그죠? 현황상 도로야. 그러니까 이런 도로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건축허가 받았고 요거 빼고 건축허가 받았고 허가 받았고 그러면 현황상 도로 가지고 여기 허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어디일 때 그래요? 비도시.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현황상 이렇게 건축가 돼 있는데 착각을 뭘 하기 쉽냐면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무슨 동이야. 땡땡동. 그러면 이건 도시예요, 비도시예요? 도시거든. 이런 지역에서 여기도 허가받았고 여기도 허가받았기 때문에 현황상 도로지만 이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땡땡동으로 돼 있는 지역인데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낙찰 받았는데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나와요. 못 받아요 이거. 왜요? 도시지역이니까. 그럼 얘네들 어떻게 나왔대 옛날에? 어떻게 허가 받았대? 도시인데? 옛날에는 비도시였어. 그런데 도시가 커지면서 동으로 편입되면서 이제 면지역에서 동이 된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도 또 문제 될 수 있냐면 이게 경매 나온 게 아니고 이거 경매 나왔을 때 이거 못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은 이거의 경매 나왔을 때 이걸 지었죠? 아니 이걸 낙찰 받았죠? 오래됐죠? 이 건물 없습니다. 새로 짓습니다. 좋은 걸로 건축허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 없애고 새로 지어. 질라고 그래. 그럼 건축허가 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현황도로인데. 옛날 건물은 옛날 읍지역이었을 때는 됐는데 동으로 바뀌었다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여기다가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요것을 도로로 지정을 해야 돼 이제. 도시에서는. 도로 지정하려면 이 땅 주인이 자기 땅이야 이거 전부 다 100번 동의해 주겠지. 근데 혹시 이게 남의 땅이면 어떻게 돼 이게?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지. 그러면 신축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건물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100% 다시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응?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여기까지 받고 103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5번에요. 103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적법상의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5번요. 그럼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수원시 장안구인데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도로죠. 수원시 장안구는 당연히 이게 뭐예요? 이게 도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로, 요게 이제 도로 지정이 된 거예요. 도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제일 밑에 보세요. 가로 7번에 현황도로라고 되어 있죠. 현황도로, 관습상의 도로, 사실상의 통로 등을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가? 건물 지을 수 있는 실제 구체적인 도로 이용 현황과 토지 여건 및 도로 여건에 따라서 조례 등 해석상 차이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건축 허가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는 무조건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를 수 있다는 뜻이. 그 반대 개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적법상의 도로하고 현황도로가 반대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건축법상 도로는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적법상의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도 있고 현황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도 있죠.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개의 차원의 개념이라는 거지. 그죠? 그게. 그 다음에 101페이지 가보셔요. 도로법상의 도로 개념이 또 있어요.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고속국도, 일반 국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고속국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도 같은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여지가 있어요. 밑에 보면 특별시도, 그 다음에 지방도, 시도, 군도. 이건 소유자가 누구냐예요. 소유자. 그죠? 소유자가 여기 도로법상의 도로 그러면 소유자가 국가일 때 국도고요. 국도라고 써지잖아. 끝인 국도, 고속국도. 2번은요. 소유자가 누구요? 국가일 때 일반 국도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시 소유일 때는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유자가 나라나 뭐 하여간 행정관청 소유인 거지. 그런데 저기 가보세요. 102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4번에 사도법상의 사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소유가 누굴 것 같아? 개인 소유. 그런데 뭐로 쓰고 있어요? 도로로. 이게 사도법상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도, 시도, 군도 그거 빼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 도로법 이렇게 나오면 나라나 관청, 지자체 걸 얘기해요. 도로법. 근데 사도법 이렇게 되면요. 개인 거. 이게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로법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나요? 시도, 군도. 이게. 아니, 여기 길 같은 거, 이거, 강남구 소유 도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이용해서 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고속국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게 예외적으로 있을 수 100%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법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 될 수 있나요? 개인 소유인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사도법상의 도로다 그러면 개인 소유인데 그게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목이 도로로 지적법상 도로로 이렇게 바뀐 거. 개인 건데. 예? 예. 개인 소유인데 도로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도로 돼 있어. 근데 소유자를 보니까
김아무개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등 이게. 그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여지도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 개인 건데 A 건데 A가 그 도로를 담보 잡히고 도로를 꿀 수 있나요? A가 그 땅 주인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진입도로 같은 거예요. 아까 이 진입도로 만들어낸 거 있었잖아요. 진입도로. 이 도로, 땅 주인, 맹지. 근데 여기는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 여기 땅을 샀어요. 그럼 이게 A인데 자기 땅이에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이걸 갖다가 건축허가 받으면서 도로 지정을 했죠? 그래야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도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땅 주인 A인데 이게 지목표가 뭐로 돼요? 도예요. 도로 지정되면 이제 누구나 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소유의 도로죠. 그러면 요 A가 이 도로를 담보 잡고 대출 받을 수 있냐고요? 대출 받을 수가 있지. 개인 건데 대출 해줘요. 많이는 안 꿔줘. 꿔주긴 해. 그랬다가 A가 이자 못 내고 빚 못 갚으면 이게 경매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도로 경매 이게. 이런 도로법, 경부고속도로가 경매 나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없잖아. 근데 도로, 개인 소유의 도로가 경매 나왔다는 소리는 오늘 가셔서 도로, 경매 목적물 중에 도로 한번 쳐보세요. 쫙 떠요, 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낙찰 딱 받아갖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잘 보셔야 돼. 내 거야 하면서, 앞으로 이거 밟지 마. 이거 밟지 마시고, 막아버려. 할 수 있나요?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돼버리면 다 이용해야 돼요. 이 사람도 안 짓고 있던 이 사람도 이거 아니고 이거 없을 때는 안 짓고 있던 사람도 이걸 이용해서 건축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정이 되면. 근데 그게 도로 지정 안 된 것은 어떻게 이제? 안 된 것은 이용 못해. 다른 사람이. 그래서 도로 경매하는 사람 중에서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도로로 이미 지정된 그곳은 메리트가 없어. 근데 도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근데 개인 땅인데. 그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든지 안 되면 이 땅을 사가든지 이렇게. 이거 이용해서 너 건축을 하려고 그래? 나 그러면 동의 안 해주지. 이렇게. 동의 받고 싶어? 돈 내. 아니면 땅을 사든지. 도로 경매에서 중요한 메리트를 갖게 되는 건 그런 경우죠.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예? 도로 경매 이런 게 막 많이 뜨잖아요. 도로 경매 중에서 메리트가 있는 건 뭐예요? 도로법상의 도로인데 경매 나왔어요. 이런 건 없지, 있단 건. 이게 이제 경매 나오는 경우, 개인 소유가.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로 지정이 된 거. 그래서 막 보상까지, 도로 지정이 되면 이제 경우에 따라 나라에서 그걸 갖다 수용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수용을 했는데 아직 보상금을 안 jes는데 아니면 소유자 명의가 안 받겠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그런 각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때 경우에 따라 도로 경매가 알박기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투자할 때 안 되는 경우인데 투자하시게 되면 돈이 묶이고 꽝 되는 거고요. 제대로 알박기가 되는 경우는 또 돈 벌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한번 도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테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 개념을 지금 몇 가지 잡았어요. 어려워요. 다시 반대 개념 이거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반대 개념. 일단 지적법상의 도로하고 현황 도로하고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법상의 도로. 주로 이제 나라나 정부 길이에요. 그다음에 사도법상의 사도는 뭐야? 개인 소유 이렇게 되지. 이게 두 개가 딱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는 얘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얘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얘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고속도로 같은 거 빼고는 고속국도 빼고는 얘는 사도법상의 도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것은 좀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됐어요.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